난 흉악범이 아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범 강윤성 어제 2차 공판에서 방금 그 워딩을 날렸다는 겁니다. 이거 기존 입장을 확 뒤집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면서인데요. 강윤성은 또 이 공판에서 흉악범으로 매도돼서 억울하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울먹이었대요. 네. 자, 손 변호사님. 네. 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데. 자, 뭐 저는 뭐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그 이유가 뭐랍니까? 네. 일단 지난번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를 번복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예. 직접 밝혔어요. 1차 공판 때는 1회 공판 때는 사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 아, 그래서 내가 좀 정신도 몽롱하고 정확히 공소장 내용도 잘 몰랐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재판 후에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정신에 다시 공소장을 찬찬히 보니까 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다퉈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1차 공판 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어서 내가 지금 정신이 좀 몽롱했고 그래서 공소장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약 끊고 나서 제정신 돌아와서 다시 이걸 봤더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걸 왜 그때 확인을 못했지? 이건 사실이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가 그렇게 잘못됐답니까? 일단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지 강윤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전해드릴게요. 예. 제 생각에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돈 빌려달라는데 돈 안 빌려준다고 해서 바로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상식이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불로 몸을 감싸서 목을 조르다 보니까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흉기를 들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게 몸싸움을 거칠게 했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죽은 척 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겁이 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겁을 먹어서 흉기를 들고 확인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또 구구절절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국 저도 교수님 솔직히 그랬습니다. 뭐 갑자기 막 무슨 편지를 막 눈물 없이는 볼 수도 없는 편지를 막 쓰면서 저 같은 놈이 무슨 뭐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형만이 저의 죄를 뭐 이런 얘기를 했. 그래서 그 저희 얼마 전 있었던 홍지영 기자가 이렇게 딱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그 막 몸으로 팍 치고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길래 저 장면이죠. 뭘 잘못 먹었나 저도 순간 했는데 역시나 뭐 본인 주장처럼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는 아마 저 때도 제정신이었을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처음에 체포 검거돼서 1차로 이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저는 돌이킬 수가 없고 사형 선고가 뭐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1차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미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번복을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국민참여재판, 왜냐하면 내가 흉악범이 아니고 억울한 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일반 시민들에게 내가 호소를 해서 지금 형을 줄여보겠다 이런 이제 심산인 걸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뭐 벌린 일에 대한 통찰 없이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재판을 이리저리 이제 휘두르려고 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대검에서 이제 결국 뭐 포렌식 센터에서 감정 결과 나온 것처럼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국민 참여 재판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예.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실 텐데요. 지금 뭐 그럼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일종의 캐릭터 같은 것도 고려하셔서
결국은 국민참여재판이 되면 언론이 달라붙을 거고 결국 다시 또 이제 본인의 뉴스들이 언론사에 뭐 뉴스에 뭐 신문에 마구 쏟아져 나올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쇼를 한번 해보고 결국 내가 뭐 교도소로 사라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희망 사항을 예. 지금 이런 공식적인 뭐 제대로 된 절차를 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채팅창 막 온갖 지금 성토를 하고 계세요, 양 변호사님.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도 뭐 교수님 분석하신 거 전부 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서 굳이 더하자면 이 사람 굉장히 사회 기존권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언론 기자들을 향해서도 마이크를 발로 차는 정말 초유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예. 수사기관이나 뭐 재판 과정 법원에 대해서도 그런 불신들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은 못 믿겠다. 그러니 이저 국민들을 상대로 내 얘기를 직접 해보겠다 이런 심산일 텐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저지른 죄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또 자기도 착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손 변호사님, 제가 말이죠.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저 장담컨대 국민참여재판하면 배심원 9명 과반 이상이 저는 이건 사형 의견을 낼 거라고 저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제 배심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를 저희가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동안 이 국민참여재판을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 부분에는 상당히 좀 잔혹한 뭐 인권을 유린하거나 아니면 참혹하게 누군가를 살해한 예. 그런 범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온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들이 어허. 종종 있었죠. 예. 하지만 반대로 음. 이런 추각범죄, 여러 명을 죽인 이런 잔혹한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 거쳤을 때 형량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2019년에 그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진주에서 불 지르고 그렇죠. 이제 주민들을 공격한 5명을 네. 살해했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1심에서 9명 배심원 중에 8명이 사형 의견 냈고요. 아하. 또 최근 추세대로 1심 재판부 역시 이런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인정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맞아요.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든요. 예. 결국 형량도 그렇고 또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인정 여부도 그렇고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 교수님. 정말 저도 좀 걱정되는 것이 안인득 사례처럼 그래 얘 사이코패스 이자는 사이코패스 뭔가 좀 불안정해 심신미약 인정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감경 사안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그 나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난 살아오는 동안 14번이나 지금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출소해서 제대로 살 생각 안 하고 결국 6개월도 안 됐는데 2명의 여자를 또 죽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갱생 불가를 판정하는데 사이코패스 판정이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 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정이 나온 거 보면 지금 결국은 재판 절차도 사이코패스적인 특성 때문에 악용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 변호사한테 나 변호사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뭐 정말 대인배인 척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온 언론사에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시 재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그 선택, 본인의 주장은 정말 본인이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위배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정말 악성 이제 어떤 성격적인 문제다. 예.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